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한시, 정약용의 한시인데요. 가난한 선비의 자조를 보여주는 남과 탄입니다. 자, 남과 탄. 남과는 호박입니다. 자, 호박에 대한 탄식인데요. 사실은 정약용은 이런 한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작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견여탄도 있고요. 자, 견여탄도 여러분들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정약용의 어떤 시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호박 탄식, 호박 넋두리, 정약용 남가탄 해설입니다. 끼니거리가 없어서 계집종이 호박을 훔칠 만큼 가난한 상황에서 만 권 책을 읽어도 아내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실학을 완성한 다산 정약용은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서민의 현실을 반영한 글도 많이 썼습니다. 한시 견여탄을 통해 가마꾼을 통해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했고, 견여탄은 선생님이 링크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탐관오리 횡포로 힘든 가마꾼의 탄식, 백성들의 아픔을 노래한 다산 정약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수필 8일을 조문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들의 횡포로 죽어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자, 8일을 조문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탄은 아내가 다른 집 밭의 호박을 훔친 여종을 야단치는 것을 보고 지은 한시로 일상적 사건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끼니거리가 떨어지자 이웃집 호박을 훔친 계집종을 꾸짖고 있는 아내에게 먹을 것 없어 호박을 훔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책만 읽으면서 가족의 끼니거리를 챙기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밭 두떼기도 없어서 계집종을 죄짓게 한 것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궁핍한 현실에 대한 자조를 보여주는 정약용의 한시 남과 탄, 호박의 탄식, 호박의 넋두리 해설입니다. 자, 우리 한시에는 당연히 한자로 썼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고민을 너무 안 해도 됩니다. 한시 한자로 쓴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번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대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에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흙이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을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내게 훔치랬나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릉중자 작은 청렴 내 안이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 부르랴. 밭두떼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자, 남과 탄. 남과 탄은, 남과는 호박이라 했죠. 자, 호박 탄식, 호박 넋두리인데요. 남과는 호박이고요. 호박을 보고 가족들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탄식한 시입니다. 한시를 읽을 때 한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시 잘 이해하면 됩니다. 고전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고전비 아마 장마비겠죠. 고전비가 오면은 서민들이 더 힘들죠. 또 거기다 길까지 끊겼죠.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옛날에 성 안에는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겠죠. 성 밖의 시골에는 더 힘든 사람들이 살았을 거고요. 조금 슬프네요. 뭐 강남하고 뭐 다른 지역하고 또 구분도 되고, 수도권하고 지방도 구분도 되고, 지금 이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죠. 자, 궁핍한 현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은 고전비도 그렇고 성안 시골 밥 짓는 연기도 있고, 이거는 일상적 소재죠. 자, 일상적 소재를 수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궁핍한 현실이고요. 태학에서 글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 아마 태학과 집은 좀 대조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의미를,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학은 화자가 글을 읽는 공간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글만 읽는 모습,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태학은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고요. 집은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끼니거리가 없다, 그죠? 현실의 공간으로 야단 법석이 일어난 공간입니다. 그 아내가 계집종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자,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 법석. 문 안에. 자, 문 안과 밖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끌시끌 야단 법석. 의성어가 쓰였네요. 의성어, 음성상징어죠. 자, 음성상징어로서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자,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고 부산스럽다는 뜻이고요. 자,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났느냐? 자, 아내가 여종을 꾸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져. 자, 아주 가난한 상황이죠. 자, 끼니거리는 현실의 문제, 생계의 문제.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호박으로 죽을 수 허기진 배 채웠는데, 자, 호박으로 죽을 수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사실은 이 호박이 자신의 밭이 아니라 이웃집 밭의 호박이었죠.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호박을 익기도 되네. 호박을 따버렸다는 뜻이죠. 딸 호박이 없다. 먹을 거 없으니까 호박을 따서 밥을 했겠죠. 자, 이 어린 호박을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건 뭐 우리 옛날에 어떤 선비들은 조금 뭐 고아하고 품격 있는 것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생활인으로서의 신변잡사, 주변의 잡다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자, 꽃이 피면은 꽃이 지고 열매가 굵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호박이 아직 익기도 전이다. 먹을 게 없죠. 옆에 보니까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 호박 보고, 자, 여기도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고요.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왔어. 자, 남몰래 그걸 훔쳐와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계집종은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훔쳤죠. 자, 뭐 호박이 없으니까 물건을 보니 괜히 주인을 위해서 이거 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관련성어로 우리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계집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잖아요. 충성을 바쳤는데 도리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자, 계집종은 주인을 위해서 훔쳤지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훔치랬나 회초리 꾸중호되네. 이건 누가 하냐면 아내가 계집종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내가 계집종을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내가 호박을 훔친 계집종을 꾸짖음이고요.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거는 화자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이 호박을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자, 대화 형식으로 아내를 달래고 있습니다. 자,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요. 자, 아내의 꾸짖음을 만류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 오릉중자. 자, 오릉중자는 오릉에 살던 진중자인데요. 가난 속에서도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릉 진중자는 형이 의롭지 못하다 하여 홀로 떠나 오릉에서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청렴이 내가 뭡니까? 달갑지 않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 청렴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가난이 문제지 청렴한 게 뭐가 중요하노?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실학자적 태도로 할 수 있겠죠. 자, 청렴보다는 가족의 끼니거리를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나도 장차 때만 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청운은 푸른 꿈이니까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다. 푸른 구름이니까요. 좋은 자리에 오르겠지만 뜻을 펼칠 수 있겠지만 자, 화자는 뜻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그거 안 되면은 금광이라도 찾아 나서야지. 돈을 벌러 나서야지 이런 뜻이고요. 청운에 오르지 못하면 금광을 찾아 나서겠다며 자조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보다 물질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끼니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나의 자조고요. 만권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 부르랴. 자, 만권서적은 화자의 관심의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 만권서적을 내가 읽었다고 아내 배가 부르지 않다. 자, 현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책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아내에 대한 연민이 드러납니다. 자, 밭두떼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자, 밭두떼기. 이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죠. 자, 화자가 갖지 못한 게 밭두떼기입니다. 만권서적은 읽었는데 밭두떼기도 없습니다. 자, 현실의 문제, 끼니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건데 이게 제가 화자가 없잖아요. 자, 내가 가난해서 계집종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고요. 자,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계집종을 그만 욕해라 이런 뜻이죠. 자, 생계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드러납니다. 우리 보통 선비들의 뭐 충효열 이런 거 조선전기의 시조 등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념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을 갖춘 정형시고요. 칠언율시 한시잖아요. 자, 한시를 구분하는 것 여러분 설명한 다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구는 네 형으로 되어 있는데 5글자로 된 것을 오언절구, 7글자로 된 것을 칠언절구로 하고요. 율시는 8행으로 되어 있는데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칠언율시가 됩니다. 자, 물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되고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서사적이다. 조선 전기의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들이 관념적 이상적이라면 이 한시는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그죠? 주제는 궁핍한 현실에 대한 자조. 특징은 자신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가난한 현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또 드러나네요. 아내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잖아요. 자, 활동.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공부는 자, 본문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자, 문제풀이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활동 문제는 쭉 훑어보고요. 본문을 이해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한시 남과 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